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이제 한류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코타 패닝의 동생이며 배우로 활동 중인 엘르 패닝이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오징어 게임에 빠져있다고 말하더니 라크마 아트 필름 갈라에 참석했을 때 오징어 게임 출연진들을 보고 흥분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함께 있었고 엘르 패닝 일행이 오징어 게임 출연자들이잖아 라고 소리치자 디카프리오가 여기? 어디 있어? 라며 함께 흥분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사진입니다. 디카프리오도 인증샷을 찍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정재 배우입니다. 이제는 헐리우드 스타들도 흥분하는 한국 스타들이 됐고 미국 언론의 보도대로 헐리우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6일 넷플릭스 세계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공개된 아케인이 좋은 평을 받으며 1위에 올라있고 오징어 게임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인과 오징어 게임은 1, 2위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미 넷플릭스 역대 최장 1위를 기록한 상태이고 이제는 독보적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공개한 새로운 트레이닝복도 세계적 화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스타는 16일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있다. 토트넘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라며 오징어 게임의 결정적 이미지 중 하나는 주인공들이 입은 청록색 운동복이다. 토트넘이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청록색 운동복을 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색깔만 비슷해도 오징어 게임과 연관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자 한국에 대한 목마름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1위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신주쿠 이세탄 백화점의 특별 판매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행사가 열리자마자 일본의 수많은 20, 30대가 줄을 이었고 대부분의 상품이 동인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다른 백화점도 판매 행사를 열자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패션은 세련됐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참고하는 나라의 패션은 압도적인 수치로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 연속에 시간이 갈수록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2020년에는 80% 가까운 일본 여성들이 한국 패션을 참고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전 연령에서 한국 비중이 가장 높고 젊은 층일수록 그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이름표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만들어서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한국의 네티즌들은 21세기 창씨개명이라는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10위 안에 한국 컨텐츠가 무려 7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가장 중심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문학의 인기, 혐한 서적을 밀어냈다. 11월 17일에 나온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입니다. 혐한 서적을 밀어낸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한국 문학이 일본에서 붐이 일고 있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서점에 가면 한쪽에는 혐한 코너가 있고 한쪽에는 한국 문학 코너가 있습니다. 혐오와 좋아하는 감정이 서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에 달린 재미있는 댓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초중학교생 가운데 의미는 모르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아무래도 천재가 있는 모양이다. 의미를 모르면 읽을 수 없을 텐데. 한글이 어떤 문자인지 알지 못해서 이런 댓글을 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정말 커다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해외의 많은 부모들이 오징어 게임을 아이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당당히 한국 문화를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 새로운 한국인 캐릭터 소개.
세서미 스트릿에 한국계 캐릭터가 추가됐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세서미 스트릿은 1969년 첫 방송한 미국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 AFKN을 통해서 세서미 스트릿을 봤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재미있는 인형과 설정에 끌려서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서미 스트릿에 한국계 캐릭터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7살 지영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AP통신은 14일 세서미 스트릿의 새 주민이 된 지영을 단독 인터뷰에 보도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이름의 두 글자가 각자 다른 의미를 가져요. 지는 보통 똑똑하거나 현명하다는 뜻이고 영은 용감하거나 힘이 세다는 뜻이죠. 지영은 올해 추수감사절 HBO Max에서 방영되는 세서미 스트릿 스페셜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시청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세서미 스트릿 제작에 관여하는 비영리 기구 세서미 워크숍을 위한 창조와 생산에 K. 윌슨 스털링스 부회장은 유색 인종에 대한 경찰 폭력의 실상을 보여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지형을 창조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일본계나 중국계를 설정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의미가 있냐 하면 세서미 스트릿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어린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유명 스타들이 무보스로 세서미 스트릿에 출연하기를 원하고 직접 출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에 직접 출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서미 스트릿에서는 지형을 통해서 이미 내용의 한국어도 나오고 떡볶이 등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세계 어린이들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확실히 각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의 힘은 의외의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계, 아시아계 미국인 대표로 일본계는 거의 존재감이 없고 중국계는 중국색이 너무 강하고 다른 나라로 베트남 등 많지만 좀 아시아 대표라는 느낌도 없어서 나름대로 미국 각지에서 의식은 되고 있는 한국계가 무난할지도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네. 아시아의 뿌리를 가진 게스트로 오사카 나오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사카 나오미는 자신이 아시아계라는 자각이 있는 거야? 오사카 나오미는 흑인 차별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럴이라든지 시끄럽게 떠드는데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잖아. 왜? 내년쯤에는 세서미 스트릿은 한국이 발상이라고 말할 것 같다. 여전히 로비 활동이 대단하구나. 여러모로 기분 나쁜 녀석들이다. 머지않아 세서미 스트릿의 기원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 같잖아. 일본이나 일본인을 헐뜯고 차별하는 것을 교육하는 나라 출신인데 헤이트 크라임이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상징? 굉장한 블랙 코미디구나.